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곳 광화문에 오후 들어서 다시 비가 시작됐는데요. 이 중부 지역에 오늘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 폭우를 틈타서 이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지뢰를 살포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최근 하천 주변 위주로 지뢰를 배설하고 있는데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면 남한으로 떠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북한이 최근 심은 나뭇잎 지뢰인데요. 이 착각하기 쉬운데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국방부가 상당히 우려하던데 현장 연결해서 어느 정도 위험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솔 기자, 이 북한군이 지뢰를 얼마나 매설한 거예요? 네, 우리 군은 북한군이 4월부터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에 수만 발에 이르는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를 틈타 일부러 지뢰를 흘려보낼 가능성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른바 나뭇잎 지뢰를 매설 중인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색깔은 앞면과 뒷면이 각각 초록색과 갈색으로 휴대전화 정도의 크기라 언뜻 보면 진짜 나뭇잎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폭약량은 40g 정도로 목함지뢰의 70g에는 못 미치지만 발목지뢰 폭약량인 20g과 비교하면 폭발력이 2배에 달합니다. 특히 어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도발 방식의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우리 군은 지뢰를 일부러 흘려보내는 것이 새로운 대응 방식과 상관이 있을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지뢰를 매설할 때 유실 방지를 위해 사방을 쌓는 것과 달리 북한은 특별한 조치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매설하고 있어 더욱 위험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자, 말 들어보니까 꽤 심각해 보이는데요. 그럼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오늘 북한 도발과 재난에 대비한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고 각급 부대의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우리 국민이나 장병이 지뢰로 인해 다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할 경우 절대로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비가 내린 북한은 이미 임진강 상류에 위치한 황강댐 방류를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이 전해드린 대로 지뢰가 내려올까 걱정이 큰데요. 임진강 군난댐에 이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해주 기자, 이 접경지 주민들 걱정이 많다면서요. 네, 제가 나와 있는 군남댐은 하루 종일 빗줄기가 굵어졌다 가늘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후부터 임진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조금 전 사이렌 소리와 함께 대피 방송이 나왔고 일제히 수문 개방도 시작됐습니다. 오후 1시 반까지만 해도 0.62m였던 임진강 필순교 수위가 10분 만에 2배 수준인 1.21m로 치솟은 건데요. 지금은 이보단 낮아졌지만 임진강 상류 북한 환강댐에서 방류가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북한 측의 방류 사전 통보는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북쪽에서 방류한 임진강물에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떠내려올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걱정이죠. 뭐든지 많이 떠내려오니까 또 큰일 나지. 또 뭐 모르고 만지고 그 터질까봐 겁나지. 우리네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만졌다 터지면 죽잖아. 당장은 임진강 수계 인접 주민들이 주의가 필요하고요. 비가 그친 뒤에도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경기도 파주나 김포 지역 주민들은 수상한 물체를 만지거나 밟지 않게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발견하면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임진강 수위는 북한의 강수와 댐 방류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군남댐도 임진강 수위 상승에 따라 수문 13개를 모두 개방했습니다. 지금까지 임진강 군남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 정도면 자폭전대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오늘은 폭로전도 벌어졌는데요. 이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후보가 공소 취하를 부탁했다며 한동훈 후보가 폭로한 겁니다. 이 나머지 후보들은 한 후보 입이 리스크라고 공격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후보에게 공소 취하 청탁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패스트트랙 사건은 지난 2019년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여야가 물리적 충돌을 빚었고 나 후보 포함 자유한국당 의원 20명 넘게 기소된 사건입니다. 나 후보는 의회 폭주에 맞선 사건의 공소 취하가 당연하다며 한 후보는 보수 후보가 맞냐고 비판했습니다. 보수 정권 후보 맞습니까? 이기적입니다. 불안합니다. 보수 공동체에 대한 연대 의식도 없는 당대표에게 저희는 당을 맡길 수 없습니다. 한 후보의 입이 리스크란 공격도 이어졌습니다. 자기가 옳다라는 주장을 하느라고 우리의 소중한 동지를 야당의 정치 수사 대상으로 던져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좀 선을 넘는 발언들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한 후보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는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강조하려는 발언이었을 뿐 법적 문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탁을 들어드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특별히 야당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고 그럴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한 여당 관계자는 당권 주자들의 폭로전이 거의 자폭 수준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여당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김건희 여사도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당권 주자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누가 대표가 되어도 김 여사에겐 부담이 될 대목입니다. 홍지은 기자가 이어갑니다. 어젯밤 채널A가 주관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TV토론회.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한동훈 후보 모두 김건희 여사가 지금이라도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이라도 좀 사과하셨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털어버리고 간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 국가 지도자의 영부인이라면 국민을 먼저 생각해서 사과를 하면 국민들도 마음을 열게 될 겁니다. 국민적인 마음을 어울러 주셔야 됩니다. 조만간 검찰 조사 과정을 통해서 아마 김 여사의 입장 또 사과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계시고요. 이 사안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진 다른 토론회에서 나온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냐는 질문에도 네 후보 모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원칙대로 수사해야 한다. 당당히 조사받아야 한다. 법 앞에 예외는 없다.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며 모두 검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새 당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김 여사의 사과 문제는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분당대회 같다며 민주당은 즐기는 분위기입니다. 폭로한 한동훈 후보, 상대 나경원 후보 모두를 공격했는데요.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세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 취하를 요청했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폭로 이후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김승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공소권 거래, 국정농단이라며 수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나경원, 한동훈 두 후보를 모두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뿐 아니라 윤석열 정권 검찰 인사들에게 추가적인 청탁을 한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한 후보를 향해선 부정청탁 내용을 신고하는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여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벌어지는 내부 분열을 즐기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가 완전 흥행했습니다. 좋겠습니다. 이 전당대회를 국민들과 언론은 이제 분당대회다, 국민의힘의 분당대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여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슈화되며 민주당의 공세 수위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VIP면 윤석열 대통령은 VIP 남편입니까? 이러니 김건희 정권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여사 문제든 대통령 탄핵 이슈든 여당이 더 키우는 상황이라며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부터 여당 분열의 틈을 최대한 벌려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성혜란 기자와 열한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합동연설의 모습 같은데 누구 입장을 막았어요? 바로 유튜버입니다. 이틀 전 국민의힘 충청권 합동연설회 도중에 지지자 간 폭력 사태가 있었죠. 당 선관위가 이 사태 재발할 것을 우려해서 오늘 1층 중앙석에 유튜버 착석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과 다르게 1층 중앙석에는 후보자들과 주요 당직자들만 앉았고요. 주최 측 추산 5천 명가량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연설회를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극렬 유튜버들이 엊그제 과열을 너무 시켰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1층에 미리 비표를 받은 주요 당직자만 갈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출입을 막는 당 관계자와 들어가려는 당원들 간의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안 돼. 비표가 있으셔야 돼, 여기는. 비표는 못 가져왔지. 그러면 안 되세요. 못 들어가세요. 손을 엉터리네. 나오시라고요. 2층으로 올라가세요. 합동연설회는 원래 당원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요. 비당원이 그제 폭력 사태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원이 아닌 분 참석할 수 없다며 안내문도 붙었습니다. 자, 이 여당 당내에서도 그 폭력 사태에 충격받은 이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상대인 민주당이 저런 전당대회 안 되겠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낼 정도였으니까요. 체오샷이 뭔가라고 보았더니 의자가 왔다 갔다 하고 의자로 상대방을 치고 의자로 상대방을 때리고 폭력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힘 연설회 오늘도 객석에서는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향한 야유 여전하더라고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의 토론의 모습 같은데 숨길 수 없는 속마음 뭔가 궁금한데요. 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어제 토론회에서 멋진 말들 정말 많이 했죠. 그런데 토론회 뒤 숨길 수 없는 속마음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대선에 불출마를 해도 서울시장은 출마한다. 오드를 거라고 생각하셨죠. 이번 당 대표의 임기는 2년입니다. 지방선거까지 해야 되는 임기입니다. 당 대표가 안 된다면 대권도 출마할 수 있죠. 그럼 서울시장 불출마에 조건이 있었던 거네요. 당선이 되면. 네. 네, 한동훈 후보는 원희룡 후보와 1박 2일 여행까지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토론회가 끝난 뒤 여행을 결심한 속마음 들어봤습니다. 1박 2일 여행을 함께 가야 한다면 원희도 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기반을 만들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 저를 가장 저열하게 공격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 원희룡 후보세요. 그런 분까지도 저는 함께 가겠답니다. 원 후보도 가장 좋아하는 후보 한동훈 후보라고 고백하더라고요. 한동훈 후보를 가장 좋아합니다. 또 총선 때도 저를 각별히 도와줬고 좀 일시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만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말하는 사람을 면박 주기 위해서 아마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지 않을까. 누가 무서워서 한동훈 후보하고 말 섞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정들은 많이 상해 있는데 또 머리로는 그래도 같은 당이니까 함께 가야 한다. 뭐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충돌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각 캠프에 자폭 전당대회라는 당내 의견을 전하자 한 목소리로 전당대회만 끝나면 다 같이 함께 갈 거라고 하던데요. 그 말만큼은 진심일까요? 네, 지금까지 열한야랑이었습니다.